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목감기로 해서 오랫동안 조금 한 달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금세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낫고 그랬는데, 예, 지금도 뭐 조금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가 녹화한 거를 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예, 민망하고 말 실수가 너무 띄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는 매일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녹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쯤이면은 제가 녹화한 시점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뒤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뭐랄까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조문에 보면은 발한, 약토, 약하지에서 이 약은 가정법,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발한했더니 이런 소리예요. 토법을 사용했더니, 합법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심결에 그냥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번역에도 이렇게 여기 조문에 보면 여기는 발한후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약자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발한을 했더니 합법을 썼더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에 혹간 그렇게 만약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부 다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녹화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은 교정을 통해 가지고 걸러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생명은 교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도저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한의원에서 사실 환자 보고 글 쓰는 것도 어떨 때는 왜냐면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환자 침 놓는 것도 막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간호원들도 짜증내고 또 집에는 집에 들어와서 솔직히 그래서 집사람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로 하고 교정까지 못 합니다. 그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뭐랄까 출판하기 앞서서 글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써놓은 것도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핀트가 안 맞는 글이 있어요. 새롭게 쓰는 것보다 핀트가 안 맞은 거를 다시 교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녹화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뭐 녹화 이거 교정하는 데만 녹화 방송 한 30분 하는데 교정하는데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제가 뭐 글을 상황도 못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생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방송이 좀 거칠고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읽어봐 주시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뭐랄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교정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틀린 거 같은 경우는 몇몇 후배분들이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썼지? 그때 보면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63번째 조문을 공부하는데 이 조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쉽게 넘길 수 없는 조문이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조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한 후에 이제 천식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계지탕을 쓰지 말라. 다시 계지탕을 쓰지 말라. 자, 땀을 흘리되, 자, 여기 접속사 땀을 흘리되 호흡 곤란 하거든. 하되. 거기까지. 땀을 흘리면서 호흡 곤란 하되 크게 열이 없는 경우. 자, 앞으로 무대열이란 말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대열이라고 하는 거는 치자시탕에도 예를 들어서 무대열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대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금 같은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여 마행 석감탕으로 이럴 때 치료한다. 이 무자를 앞으로 옮겼어요. 예. 무한출이 천호대 대열하는 경우. 이러면 딱 떨어지죠, 조문이. 의심할 여력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천하대. 이거 마왕탕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열이 있단 말이에요. 예. 대열이 있다. 그러기에다 석고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져요. 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만약에 맞다면은 한출이 천호대 무대열 자를 때 이 대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땀 흘린다는 게 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 자, 조문에서 이른바 발안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왕탕이니 그러므로 다시 계지탕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마땅히 다시 마왕탕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뭐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지탕이나 마왕탕은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천식기에 뭐 계지탕이 듣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마왕탕의 주치증이 천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호흡곤란 환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만성적인 호흡곤란 환자가 왔다 그래서 무조건 마왕탕을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천가라고 했을 때 만성적인 천식 환자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강평본에는 뭐냐면 한출이천 무대열이라고 예, 이렇게 표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구본에는 무한이천 대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구본의 이 내용이 더 합리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평본에 이렇게 쓰여졌다. 여기도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게 조문이 틀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이와 같은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전사지 중에 이 무자가 글을 베껴 내려오는 가운데 이 무자가 서로 바뀌어서 표기가 같지 않다. 예. 그러나 각각 그 증거가 있다. 예. 이 구본에 따르면 무한이천 대열은 굉장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뭐 다른 어떤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왜 땀을 흘리면서 호흡곤란이 있는가? 그리고 왜 열이 없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무한이천 대열자는 병기가 무한에 있다. 또 병세도 여기에 있다. 또 방외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논변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예, 땀이 없다 그랬잖아요. 중경의 저기는 뭐죠? 항상 배설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은 처방이 모든 병증도 배설 기능에서 시작되고 이상에서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도 거기서 시작되고 처방도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한이라고 말을 항상 땀이 난다,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무한이천 무대열자는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호흡곤란하되 대열이 없는 경우엔 여기에는 미묘한 뜻이 있다. 미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음미를 해야 된다. 이 병기가 또한 이 한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땀을 흘리는데 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땀인가?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책에서는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소의 어떤 그 개연성을 가지고서 이 글을 봐야지 절대적인 관점으로 해서 땀이 없다 그래서 뭐 한치의 땀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충족할 만한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도 무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무릇 땀을 흘리면은 중요한 게 표증이 이에 풀려야 된다. 예. 표증이 이에 풀림으로써
호흡곤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데 도리어 땀을 흘리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된 이유인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땀을 흘리되 우리가 앞에서도 이 조문이 있었죠. 발안했는데 한 불출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양명으로 전속되어진다. 그때 쓰는 용어죠, 불철. 그러니까 땀을 흘렸는데 철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발출하지 못한 그 이로 인해서 미발직 울열이 외부로 발출하지 못한 울열이 다소 얼마가 이런 소리죠. 이 다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쓰죠. 옛날서부터 쓰던 용어예요. 얼마간 이 소리예요. 어느 정도 얼마간 흉부를 압박하면서 천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로 대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일본 학자들의 그 고방가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체표에 대열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체표에 큰 열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열이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열이 잠복해 들어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표위에 있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병 부재표다. 그리고 부재표의 제리다. 병이 표위에 있지 않고 의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경이 어떠한 것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무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체표상에 심한 열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열이 잠복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사가 아니라 이쪽으로 2위 쪽으로 방향을 약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잠복의 열이 조금씩 바깥으로 발출을 하기 때문에 무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하망차다. 무대열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치자시탕에도 나와요. 자, 잠복한 이유. 그러나 망탕의 종류를 썼기 때문에 병근은 완전히 이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망을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땀을 흘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왕탕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쓴다. 땀을 흘리는 데는 마왕탕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 병증이 심하면요. 땀을 흘리더라도 마왕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상한론도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증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도에 끼워 맞춘 흔적들이 덜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망탕을 쓸 수가 있다. 그것도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환기는 땀이 나는 사람한테 쓰기도 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한테 쓰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마황도 마찬가지예요. 병증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고 호흡곤란이 심하면은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상한론을 우리가 그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여러분 소변 분리도 간혹 나오잖아요. 소변 자리도 환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룡산증이 예를 들어서 소변 분리하면 오룡산 쓰는데 확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환자들은 저 이상이 없는 데어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환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은 자기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한출자도 사실은 한출도 알고 보면은 미한출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미한출이기 때문에 고로 마왕, 행인, 석감초, 석감탕으로 가히 조금 발안하면은 대청령탕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소발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발안시킬 의도가 아니다.
조금만 발환시켜도 이때는 병증이 풀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이미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개인들이 자꾸만 이런 거를 이런 글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 감각을 넓혀 나가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예, 미한출이기 때문에 땀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배설하면 조금만 발환하면 된다. 그래서 저기 마왕 각반탕이라든가 예, 계지 2 마왕 1탕 같은 데서도 조금만 발환시키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표현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재밌는 말이죠. 소발환 조금만 발환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찌가이 마왕과 석고를 병행해기는가. 예, 제가 고방에 그 매료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물의 이제 배합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 사람들이 이 마왕과 석고를 병행해서 쓴 거에 대해서 뭐 임상적으로도 탁월하지만 예, 거의 뭐 정말 예, 천재적인 어떤 그 안목을 예, 매번 느껴요. 자, 여러분 계지하고 석고를 같이 쓴 예는 없어요. 그런데 마왕하고 석고를 쓴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청룡탕도 그렇죠. 석고, 소쇼탕 같은 경우는 석고가 없지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계지가 있는 데에 석고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처방이나 마왕이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마왕이 조금이라서 병사가 예를 들어서 이유의 침범에 들어가서 번조증이라든가 여러모로 갈증이라든가 예,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는 예, 석고라든가 이런 거를 쓴다는 거. 열이 있을 때는 석고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마왕과 석고를 이렇게 배제해서 같이 이렇게 병용해서 쓴다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예,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시오 계지탕은 있어도 시오 마왕탕은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런지 이해를 우리가 자꾸만 왜 옛날 사람은 시오 계지탕만 그렇게 하고 소시오탕에다가 마왕은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아요. 병이 이렇게 병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마왕탕은 소위 말해서 소시오탕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병용되어지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예. 소시오탕은 주로 죄송합니다. 마왕탕은 대청룡탕을 거쳐서 백호탕을 거쳐서 조이승기탕이라든가 승기탕 쪽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지탕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소시오탕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소시오탕에서 여러분 승기탕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사역탕 쪽으로 계지탕은 사역탕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왕탕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바로 음에서 병이 발했다고 하는 것은 계지탕 쪽으로 병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 그러니까 처방에 흘러가는 것, 예,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마왕과 석고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예, 약이 완전히 약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아주 정말 놀라운 예, 고대 사람이 탁월한 그 감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 예, 저는 참 예, 석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저는 고방 그대로 쓰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겹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겹 요즘에는 주겹도 좀 시답지 않아서 주겹을 많이 씁니다. 예, 주겹. 스트레스도 풀리고 예, 기분도 안정이 되고. 예. 근데 아주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주겹 쓰면은 예, 설사할 우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도 잘 모르게 제가 몸이 조금 건조하고 대변이 굳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주겨라든가 대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고통을 잘 아니까 대변을 잘 못 보는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고박만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석고, 주교, 뭐 온담탕, 이진탕에다가 석고, 주교, 온담탕 쓰면은 예를 들어서 그 흉부라든가 이렇게 천식기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예, 저는 굉장히 많이 응용한다는 거. 예. 예전에는 마음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엔 이상하게 환자도 줄고, 참 아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한약재가 너무 일단은 비싸고, 한약재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일단은 그 환자들이 그 대부분이 병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 병원 많이 다니고 약을 쓰는 경우가 솔직히 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속으로는 참 저런 경우 한약재를 쓰면 참 좋은데 이미 이제 한약재가 굉장히 좋은 것은 어떠한 병증이 심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골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이제 자꾸 외면당하고 이제 갈수록 예, 약물이 이제 나가지 않은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요즘에는 막 침 위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위주로 하고 이런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자꾸만 예, 적어지죠. 왜냐면 환자가 안 가지고 가니까 약을 권해도 안 가지고 가니까 예. 그런 공부가 아무래도 예, 재미가 없죠. 예. 또한무로 금계유락에 풍수 오한으로 일신 신종하고 맥부 불가라고 속자 한출하되 예,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데 무대열자 이런 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금계유락에 이럴 때 월비탕으로 치료한다. 근데 월비탕하고 마행 감석탕하고 예,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마왕과 석고가 배제된 약물이 배합되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은 예, 한출이 전 무대열자 이것은 필사의 오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대열이 없고 예. 약간 호흡곤란이 있을 때 마행 석감탕 위주로 쓸 수 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여기서 대총령탕과 마행 석감탕이라든가 월비탕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재능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좋은 책들 가운데 이 대청룡탕, 마행 감석탕, 그리고 월비탕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좀 참고를 해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구별해낼 정도까지는 못 돼요. 그냥 대청룡탕 위주로 써버리고 말죠. 예. 자, 그 일반적으로 천식은 이 세 가지에서 예,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문을 보다 보면은 천식은 뭐 이거 말고도 솔직히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범이라고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은 표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천식하는 경우 예, 병제표죠. 반대로 사기가 이에 있는 경우 예, 이에 있는 경우 천식하죠. 이건 뭐 대표적으로 승기탕이죠. 복만이천 이렇게 나가고 맨 위에 건 무한이천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소청룡탕 같은 경우 수음이천 정수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위에 거는 마흥탕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승기탕 수음이천은 예를 들어서 소청룡탕 또 경우에 따른 여러분 오령산도 쓸 수가 있죠. 예. 이 경우 처방의 기준을 세우는 데서는 사실은 천에 있지 않다. 호흡곤란에 있지 않다. 그 병이와 그 병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예. 옛날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중요한 증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예, 태양병증을 공부하면서 또는 다른 조문을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단 천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천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알고 보면 모든 병증이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병의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이 어느 병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는가 그 병증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 한 방은 멋있어요, 여러분. 예. 예. 이런 것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말이 그냥 빨라지고 왜냐면은 유튜브도 말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말이 좀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 듣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제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오다 보면은 감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뜻에서 큰 틀에서 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자책으로 뭐 내년 초쯤에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때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했던 그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책을 같이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은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